아버지, 이 문서만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종이 한 장이 그토록 중한 것이냐? 조선 숙종에서 영조에 이르는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원주에서 2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에 최진사라 불리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진사라는 호칭은 이미 오래된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의 예우일 뿐, 실상 최 노인의 살림은 형편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흉년과 빚에 하나둘 넘어갔고, 남은 것이라곤 낡은 기와집 한 채와 양반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방 한 칸도 제대로 데우지 못했고, 봄이 오면 보리고개를 넘느라 온 식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래도 최 노인에게는 하나의 자랑이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서당 훈장은 이 아이는 글재주가 보통이 아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 공부를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최 노인의 형편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아내가 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서당 속수를 내야 합니다. 쌀이 모자랍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지요. 저 아이 글 공부만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봄보리도 아직 멀었고 남은 쌀이 겨우 2마리입니다. 속수를 내면 우리가 굶어야 합니다. 최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글을 잃으면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야 죽을 굶지는 않을 것이니 아이 공부를 먼저 생각합시다. 아내는 한숨을 삼키고 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말을 긁어 모아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묽은 죽 한 그릇만이 올랐습니다. 연우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면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다가도 부모가 헛기침하는 소리만 들려도 책을 덮고 부모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글을 배워 무엇 하겠습니까? 차라리 밭일을 거들어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최 노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글을 잃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느니라. 내가 글을 익혀 바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아비의 소원이니라. 하지만 부모님께서 굶으시면서까지 굶는 것은 하루이고 배우지 못함은 평생이니라. 염려 말고 공부에만 힘쓰거라. 연우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우는 15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할 만한 실력은 아니었으나 글씨가 단정하고 샘에 밝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연우를 보고 말했습니다. 최진사, 연우를 원주 관아에 천거해보는 게 어떻겠소? 요즘 서리를 구한다 하던데. 서리라, 그것도 벼슬입니까? 벼슬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관아에서 일하면 굶지는 않을 것이오. 최 노인은 고민했습니다. 서리는 양반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마침내 연우는 원주 관아의 서리로 들어갔습니다. 벼슬이라 할 것도 없는 말단 자리였으나 최 노인 부부는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떠나는 날 연우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비록 큰 벼슬은 아니오나 이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두 분께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니라. 소자 명심하겠습니다. 연우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원주로 떠났습니다. 최 노인 부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우가 떠난 뒤 집안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소식은 뜸했고 보내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장터로 볏짐을 지고 가던 최 노인에게 한 행상이 다가왔습니다. 최 어른, 혹시 원주의 아드님이 계십니까? 그렇소만 자네는 누구신가? 저는 원주와 이곳을 오가는 행상입니다. 아드님께서 이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행상이 내민 것은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최 노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고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최 노인이 종이를 펼치자 아내가 옆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최 노인의 이름과 본관, 나이가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군역 면제 문서로군요. 연우가 직접 쓴 것 같습니다. 그렇소. 글씨가 참 단정하구려. 그런데 아들이 왜 이런 것을? 함께 온 편지를 읽어보니 까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 연우 올립니다. 소자가 관아에 온 지 2달이 되었으나 아직 넉넉한 살림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돈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합니다. 요즘 길목마다 군정을 징집한다며 무리들이 횡행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억지로 끌고 가 봉변을 당하게 합니다. 심지어 돈을 내지 않으면 군역에 보낸다며 협박하는 자들도 있다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올해 61가 되셨으니 법으로 군역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요즘 길목의 무리들은 문서가 없으면 믿지 않고 억지로 끌고 간다 합니다. 이 면제 문서를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자가 미처 돈을 모으지 못했으나 아버님의 안전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자 곧 돈을 마련하여 보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최 노인은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려. 돈보다 귀한 것을 보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이가 돈도 없으면서 우리 걱정만 했습니다. 관아에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날 밤 최 노인 부부는 문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정성스러운 글씨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노인은 장터에 나갔다가 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걸치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최 진사 아드님이 관아에 계시다지요? 그렇습니다. 원주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고 있지요. 허허, 이제 편히 사시겠구만. 서리도 녹봉이 있지 않소? 최 노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들이 넉넉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넉넉지 않다 하더이다. 하지만 곧 좋아지겠지요.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자 최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최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 아들이 보낸 소중한 것을 함부로 떠벌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술기운이 돌수록 그 생각은 희미해졌습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자존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자랑 한 번쯤이야 나도 효자를 둔 아비가 아닌가. 어느새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우리 연우가 직접 써준 군역 면제 문서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혼란한 세상에 이런 문서 하나면 어디서든 떳떳하지요. 오, 그거 좋은 것을 가지셨구려. 허허, 아들이 효성이 지극합니다. 돈보다 먼저 아비 안전을 걱정하더이다. 최 노인은 그 순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난하지만 효자를 둔 아비라는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술 몇 잔의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내 하나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최 노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최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그 문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함부로 보이는 것이 아니오. 우리 집안의 중요한 문서이니. 아, 그렇군요. 저는 그저 요즘 가짜 문서가 많다고 들어서 진짜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을 뿐입니다. 가짜 문서라니 그런 것도 있어?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군역을 피하려고 그런 문서를 위조해 파는 자들도 있다 합니다. 최 노인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조심해야겠구려. 그러십시오. 특히 그런 문서를 노리는 자들도 있으니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내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최 노인은 갑자기 술이 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노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입이 가벼웠소. 술자리에서 아들 자랑을 너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사내가 내 말을 듣고 이상한 눈빛을 보내더이다. 혹시 문서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최 노인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입을 놀렸을까? 아들이 힘들게 써준 문서를 왜 함부로 떠벌렸을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심스러움을 이겨버렸던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문서를 잘 간수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불안감은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최 노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최 노인은 인근 마을에 벽가리를 팔러 가게 되었습니다. 길은 멀었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집에 돌아가려면 지름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지름길은 강을 건너야 했고 나루터를 거쳐야 했습니다. 최 노인은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나루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나루터에 사람들이 여럿 서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몇 명의 사내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오? 집에 가는 길이오. 밤길이 위험하오. 군정 징집을 피하려면 증명을 보이시오. 최 노인은 품속에서 연우가 보낸 군역 면제 문서를 꺼냈습니다. 사내들이 문서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원주 관아에 도장이 찍혀 있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겠소. 최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에서 보았던 그 사내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직접 쓴 것이오. 관아에 도장까지 찍혀 있지 않소? 도장도 위조할 수 있소. 저 주막으로 가서 자세히 확인하겠소. 최 노인은 끌려가다시피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사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술잔을 채우며 낮게 말했습니다. 영감, 문서를 돌려받고 싶으면 값을 치러야 하오. 값이라니 무슨 말이오? 이 길을 안전하게 지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하오. 최 노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은 관병도 아니지 않소. 이건 강도짓이오. 목소리를 낮추시오. 안 그러면 더 곤란해질 것이오. 최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벽가리를 팔아받은 돈을 꺼내 내밀었으나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뿐이오? 턱없이 모자라오. 이 면제 문서를 우리에게 팔면 되지 않소? 군역을 피하려는 자들이 비싼 값을 줄 것이오. 그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준 것이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보았던 그 예리한 눈빛의 사내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오? 나그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그네는 허리춤에서 작은 패를 꺼내 보였고 사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가의 사람이요? 그렇소. 강원 가명 도사 김상원이요. 그 문서를 당장 돌려주시오. 사내들은 어쩔 수 없이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김상원은 문서를 받아 조심스럽게 최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문서를 잃을 뻔했소. 김상원은 사내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를 어떻게 알았소? 누가 알려주었소? 사내 하나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원주 서리의 아비가 군역 면제 문서를 자랑한다고. 최노인은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가벼운 입이 이 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지요. 내일 함께 원주로 가겠습니다. 원주라니요? 아드님께 이 일을 알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최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책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원주로 향했습니다. 원주 관아에 도착하자 연우가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연우야, 아비가 봉변을 당할 뻔했구나. 최노인은 어제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보낸 문서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입이 가벼웠구나. 최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터에서 술김에 자랑을 했다. 효자를 둔 아비라고, 좋은 문서를 받았다고 내 허영이 화를 불렀구나. 김상원이 나섰습니다. 최설이, 이 일은 우연이 아니오. 이 일을 파헤쳐야 합니다. 연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날이 길목에서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 당한 일입니다. 다른 백성들도 분명 당했을 것입니다. 김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함께 조사합시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우는 관아의 장부를 뒤졌고 김상원은 주변 고을을 돌며 피해자들을 찾았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길에서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의 배후에 관아의 설이 몇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군역 면제 문서를 만들어 비싼 값에 팔거나 진짜 문서를 의심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은 노인들까지 군정으로 넘긴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연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양반의 도리입니까? 백성의 고통을 이용해 배를 불리다니. 연우와 김상원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받고 장부의 모순을 정리하고 가짜 문서를 수거했습니다.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김상원은 이를 감사에게 올렸습니다. 며칠 뒤 감사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연루된 설이 5명이 파직되었고 길목의 무리들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는 뜯긴 돈의 일부가 돌아갔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 감사는 연우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최연우, 내가 아버지를 위해 쓴 문서 한 장이 수많은 백성을 구했구나. 송구합니다. 소인은 다만 아버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바른 정치의 시작이니라. 감사는 연우에게 쌀 10석과 옷감을 하사했습니다. 최노인은 아들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뒤 최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떠나기 전 연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문서 잘 보관하십시오. 이제는 안전합니다. 연우야,
내가 준 이 종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줄 몰랐구나. 아버님을 지키려던 마음이 더 큰 일을 만들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앞으로는 말씀을 삼가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입이 화를 불렀구나. 최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 노인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대단한 일을 했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면서도 그를 가르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입이 가벼웠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화근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은 아들이 보낸 문서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이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알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안에는 아들의 효심, 백성의 안전, 정의의 실현이 모두 담겨 있소. 종이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무거웠소. 그 뒤로 최 노인은 장터에 나가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최 진사, 요즘 아드님 소식은 어떠하십니까? 잘 지내고 있소. 그런데 예전처럼 자랑을 안 하시는군요. 자랑할 것이 없소. 아이가 그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요.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이 변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강원도를 넘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원주에 청백리가 있다더라. 누구 말이오? 최연우라는 관리요. 아버지를 위해 쓴 문서 한 장으로 백성을 구했다지요. 최 노인은 80이 넘어서까지 그 문서를 간직했습니다. 문서는 낡고 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아들의 마음만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낡은 종이가 뭐예요? 이건 내 아버지가 쓴 것이란다. 왜 이렇게 낡았는데도 버리지 않으세요? 종이는 낡았지만 이 안에 담긴 마음은 영원하단다. 손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효와 청렴과 정의로움이란다. 그리고 겸손이니라. 겸손이요? 그렇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 그것도 큰 덕이니라. 최 노인은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잘 간직하거라. 이것이 우리 집안의 가훈이니라. 돈보다 귀한 것이 마음이고 체면보다 귀한 것이 정의로움이니라. 최 노인은 마지막까지 그 문서를 곁에 두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연우야, 내가 해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효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것이니라. 최 노인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연우는 아버지가 남긴 문서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살겠다고,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고. 그 문서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 집안은 청렴한 집안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최 씨 집안은 종이 한 장으로 집안을 일으켰다더라. 그게 무슨 말이오? 효와 청렴이 담긴 종이었다지요.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던 것이오. 이렇게 최 노인은 자식이 보낸 문서 한 장으로 억울한 봉변을 면했을 뿐 아니라 길목에서 백성을 괴롭히던 무리들을 끊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효는 화려한 선물에 있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에 있습니다. 청렴함은 한 사람만 구하지 않고 여럿을 구합니다. 그리고 입을 조심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세상을 바꿉니다. 야단민담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